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6월 4일 KUMC 저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흑인 사망 폭동 속에 한인 상점들도 약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50개 안팎의 현지 한인 점포가 항해 시위대에 약탈 공격을 받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략 30곳의 뷰티 서플라이 상점을 비롯해 휴대전화 점포, 약국 등입니다. 그러나 LA나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필라델피아에도 7만 명가량의 많은 교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나상규 펜실베이니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장은 한인 뷰티 서플라이 점포가 100개 정도이니 30%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가 격화했다가 펜실베이니아주 방위군이 배치되면서 폭력 수위는 다소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방위군이 다운타운에 집중 배치되다 보니 도심권에서 떨어진 한인 상권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에서도 이번 저지 플로리다 항해 시위대가 폭력과 약탈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소요가 끊어지지 않고 날로 심각해지자 한인타운에 앞으로도 만약을 대비한 소요 사태에 비상 대응하고 매일매일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타운 내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상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순찰대에 참여하는 단체는 김원덕 회장의 재미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재미해병전우회는 지난 퍼거슨 사태에도 비대위로 참여했으며 커뮤니티 각종 굳은 일에 항상 앞장서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6월 3일부터 타운 순찰에 나서게 될 예정으로 LA 한인회에서는 통행금지 이후 시간대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LA 한인회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여 LAPD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LA 한인회에서는 이번 소요 사태에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 업주들의 피해도 큰일이지만 뒷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 비즈니스의 청소와 정리, 낙서 제거 등 신속한 피해 복구와 비즈니스 재개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타운 클린업 봉사대를 조직하여 업주들을 돕고자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한라인 213-999-493이나 info@kaf.la.org로 문의 바라고 있습니다. 삼성의 수사심의위원 소집 요청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4일 이재용 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받아보겠다는 삼성 측의 전략을 일종의 여론전으로 판단한 검찰이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옛 이전실 전략팀 사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에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해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주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는 현장에 있었던 전직 미국 경찰 4명 모두 기소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케이스 앨리슨 검찰총장은 3일 플로이드 사망 현장에 있었던 데릭 쇼빈을 비롯한 토머스 레인과 알렉산더 쿠행, 토우타오 등 전직 경찰 3명도 살인 방조와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로이드의 목을 거의 9분 동안 무릎으로 눌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은 처벌이 더 무거운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쇼빈은 지난주 이미 3급 살인 혐의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었기 때문에 혐의가 3개로 들었습니다. 현재 쇼빈은 파면당한 뒤 기소돼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쇼빈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레인과 쿠행, 타오 등 3명의 전직 경찰은 파면은 당했으나 기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검찰은 마침내 레인과 쿠행, 타오 등 3명을 2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에 대한 방조와 교사 혐의로 3일 기소해 이제 4명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예상 형량에 대해 변호사들은 2급 살인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이며
3급 살인의 징역 25년보다 15년 더 길다고 설명했으며, 그러나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3일 충남 태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해경은 현재 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보트에 대해 합동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무보트가 발견된 지점은 지난달 23일 중국인 8명이 몰래 타고 들어온 소형 보트가 발견된 의왕리 해변과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마력의 선회기 엔진이 장착된 옅은 회색의 고무보트에서는 구명조끼 2벌, 1리터들이 엔진오일 3통, 니퍼를 비롯한 공구 빵 봉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의 이름은 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KUMC 건강정보 시간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비누와 손 씻기를 함께 하는 것과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바이러스를 종류와 관계없이 많이 죽이멸균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손 소독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휴대하고 이동 중인 사용자에게는 유용한 제품입니다. 알코올 기반 소독제는 피부에서 최대 99%의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비누와 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손 소독제는 쉽고 접근하기 쉬운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는 세균을 제거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되었지만 손 씻기는 피부 표면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손 씻기는 세정제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독합니다. 아울러 손 씻는 방법은 손 소독제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세균을 죽입니다. 손 소독제와 손 씻기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 세정제는 손 씻기가 가능한 모든 세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손 세정제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는 손 소독제의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모든 세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중금속 및 살충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손 세정제가 너무 적거나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손을 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 씻기는 손이 눈에 띄게 기름기가 많거나 박테리아 또는 유해 화학물질과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생성된 거품은 병원성 세균을 분해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비누와 물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손을 비누와 물로 씻으면 피부에 미생물이 비누 분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누 분자는 소수성이며 하이브리드 디자인으로 머리가 물에 결합하고 꼬리는 세균을 감싸버립니다. 이를 통해 항균 특성이 물 분자와 함께 작용하여 박테리아와 싸우면서 손이 닿는 해로운 물질의 기름과 지방에 결합합니다. 그런 다음 잔해 조각과 파괴된 바이러스 요소를 비누의 작은 거품 안에 둘러싸버립니다. 일종의 비누 거품이 세균을 포위해 버리는 것이죠. 이 거품을 물이 씻어내버립니다. 비누와 물이 함께 작용하여 최대의 세균 살균력을 제공합니다. 비누 분자가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미생물의 지질층을 뚫고 분해되면 물이 들어와 피부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비누와 물의 조합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세균을 죽이고 물과 결합된 일반 비누 한 방울만으로도 많은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균주가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누를 사용하며 얼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물로 씻어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씻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바이러스 살균 방정식의 진정한 핵심 요소입니다. 15초 이상 씻으면 피부의 세균이 90%까지 죽일 수 있으며 15초를 더 추가하면 99.9%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거품을 내어 물로 잘 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손 씻기 횟수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음식 섭취 또는 준비 전과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어야 합니다. 최적의 클렌징 결과를 얻으려면 피부를 건조하거나 갈라지게 할 정도로 많이 씻지 말고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외부로 나갈 때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통적인 손 씻기는 몸의 세균 방지에 따른 균형을 유리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 씻기는 세포 건강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수도꼭지에 손을 뻗을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이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 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신혜였습니다. 안녕?